자, 우리 명제 그다음에 명제 절대부등식까지 같이 나갈 건데요. 부교재에 있는 명제가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돼서 그 부교재에 있는 명제를 다 풀진 않고요. 중간까지만 그러니까 몇몇 문제만 좀 섞어서 풀고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절대부등식이 좀 어렵게 남았어. 그래서 절대부등식을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고요. 6페이지에 부정. 우리가 보통 부정을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3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정과 역을 좀 혼동하는 것 같아. 부정과 역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은 뭐냐면 일단 명제라는 건 그거잖아. 우리가 말하는 명제는 뭐다? 항상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식이나 문장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제가 있어. 어떤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P이다의 부정은 뭐야? P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정의 개념인 거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거의 역을 뭐라고 한다? 순서를 바꾼 거. Q이면 P이다가 역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좀 혼동하면 안 돼요. 부정과 역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정에서 모두의 부정은 뭐야? 모두의 부정은 썸이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만족한다의 부정은 그 모든 실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의 부정은 썸이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였죠. 크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을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게 나온 문장들 즉 보니까 and의 부정은 뭐야? or 이렇게 썼었는데 근데 부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건 딱 하나예요. 4번에 있는 예시문을 볼게요. 4번에 4번에 보면 그 예시문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에다가 이렇게 괄호 쳐보세요. 예제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런 명제가 있어. 자 이건 참인 명제니 거짓인 명제니? 참이죠. 왜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은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항상 0보다 큰 건 맞다고. 그럼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인데 나는 이 명제를 부정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부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모든 이란 말이 있으면 얘는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어떤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난 여기다 괄호를 쳤거든요. 괄호를. 이거 괄호 쳐놓으세요. 괄호. 그러니까 얘 뭐냐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꼴해서 얘는 P가 아닌 거야. 그냥 기본 전제야. 기본 전제는 부정시킨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단 뭐만 바뀌어? all과 some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은 항상 부정시키면 어떤으로 바뀌어. 그럼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얘는 당연히 뭐인 거야? 당연히 거짓인 거야.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거짓이에요. 왜 거짓인 거니? 항상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참을 부정했으면 당연히 얘는 생각할 거 없이 거짓인 거죠. 그럼 첫 번째 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 거에다가 2번에다가 앞대가리에 하나 집어넣을게요. x가 1보다 큰 이것인을 집어넣으세요.
자, 두 번째 문장에다가 얘를 추가로 집어넣자. 얘를 됐어요? 자, 이거에 부정을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A 부정을 해버리면 일단 이 명제는 참인 거야, 거짓인 거야? 얘가 어떤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거짓이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부정해주면 뭐가 된다야? 참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 전제라고 한다고요. 부정시킨다 하더라도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항상 어떤 이란 말이 있으면 얘는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요놈을 바꾸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의 부정은 x가 1인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자연수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부정할 때는 항상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인 거고 거짓을 부정하면 당연히 참인 건데 부정할 때는 주어진 명제를 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근데 어떤은 항상 모든으로 바뀌고 모든은 어떤으로 바뀐다. 하지만 뭐뭐인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는 나머지는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부정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학교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그냥 얘기할 만한 거 잠깐 얘기하고 바로 팍팍 넘어갈게. 18번. 18번에 우리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화살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은 건 뭐냐면 얘는 참인 명제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반드시 누구도 참이니? 이거에 대우도 참이죠. not Q면 not P이다도 참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값이 같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값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말하잖아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란 얘기인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명제가 이게 참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판단할지 아니면 대우를 가지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어떨 땐 대우를 쓰고 어떨 때는 이 자체로 풀 거냐라고 했을 때 누가 예쁜 건지를 파악하면 돼. 예를 들어서 거기에 18번에 박스를 채울 건데 자 등식에서 같다가 예쁜 거야? 같지 않다가 예쁜 거야? 같다가 예쁜 거라고요. 그러면 두 값이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진리값을 찾아주면 돼. 하지만 같지 않다란 말이 있으면 얘는 이거에 대우를 생각해서 참 거짓을 밝혀주면 돼요. 그럼 계속 2차식이 있어. 2차식이 0보다 크다랑 작다랑 뭐가 더 예뻐요? 0보다 작다가 예쁘죠.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하는 근의 범위는 알파랑 베타 사이 값이 된다고. 근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뭔데? 역은 2차식이 크거나 같다이잖아.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 2차식이 0 이상이래 이런 말이 보이면 뭘 생각하라고요? 이거에
대우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0보다 작다. 이건 예쁜 거야. 그럼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안 예쁜 거야. 올과 썸이 있어요. 뭐가 예쁜 거야? 올이 예쁜 거죠. 모두는 예쁜 거지만 어떤 이란 말이 나오면 복잡하다고요. 그러면 역시 올은 왼쪽에 썸은 오른쪽에 쓰면 될 거야. 마찬가지로 and는 예쁜 거지만 or은 예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구교재 20번 문제인데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좀 약간 천천히 풀게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첫 번째 줄을 1번이라고 씁시다. 첫 번째 줄을 1번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x 4a가 이것이면 자, 얘가 이거의 여기참이래요. 이거의 여기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죠. 그럼 우리는 얘를 P라고 하자. P. 얘를 Q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의 여기참이라는 얘기는 뭐야? P이면 Q이다의 역은 뭐라고요?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 걔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을 두 개를 쓰면 될 거야. 근데 이게 참이래. 근데 이걸 봤더니 이 Q가 예쁜 건가요? 안 예쁘잖아요. P가 예쁜가요? 안 예쁘잖아요. 그럼 이게 참이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가 참이니까 누가 참인 거다? 이거에 대우가 참이다로 바꿔야 된다고. 왜?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예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결국 얘가 참이란 얘기는 따라서 이거의 대우인 not P이면은 not Q이다가 참이다를 쓰고 여기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not P니까 not P는 뭐야? 인수분해 x-a x-4가 not P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럼 얘가 참이면 그러면 누구도 참이래? not Q도 참이래. not Q 인수분해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답니다. 자,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린 집합관계는 누가 큰 집합이다? 뒤에 게 큰 집합인 거 요건 알고 있잖아. 그치?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이 얘기는 수직선에서 본다면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2부터 색칠 5까지죠. 이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뭔지 모르지만 4를 포함하는 4랑 A까지의 관계인 건데 근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당연히 뭐야? 이 A라고 하는 값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걔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1번 문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장을 보면은 두 번째 줄 이제는 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6a제곱이 이것이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더하기 24 이거의 대우가 참이래요. 자, 근데 이건 예쁜 거야 안 예쁜 거야? 이거는 예쁜 거잖아. 0보다 작단 예쁜 거라고. 그러면 이거의 대우가 참이다란 말이 있다고 해서 얘의 대우를 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그 명제랑 대우는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거의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는 그냥 얘가 그냥 참이구나로 보고 이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x-2a, x-3a가 0보다 작다. 개이면 이거 x-12, x-2가 0보다 작다니까 항상 명확한 걸 먼저 써야죠. 2부터 12까지의 범위다. 2a부터 3a까지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A란 얘기는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이 상황으로부터 2, 3, 4, 5가 될 수 있으니까 A가 2면 만족하죠. A가 3이면 만족하죠. A가 4가 되면 만족하는 건가요? 8부터 12까지인데 포함되는 거 맞지? 그치?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가 12가 된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거잖아. 하지만 A가 5가 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만족하는 A는 2, 3, 4 3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거가 참이되는 그러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대우를 써서 풀지 아니면 그냥 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 기준이 예쁜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게 저 18번의 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32번의 이론을 채웁니다. 32번의 이론은 중요하니까요. 32번의 이론을 한번 채워보세요. 조심하 진짜. 32번. 딱히 뭐 헷갈린 건 없죠. 32번 이론에서. 그 이론에 대한 정답은 해설서에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얘도 그냥 넘어갈게. 근데 중요하니까 이건 채울 수 있어야 돼요. 34번 문제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항상 우리가 그 어떤 x의 범위가 주어진 명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는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나타내는데 항상 나타낼 때는 뭐 P, Q 중에서 명확하게 숫자로 주어진 거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면은 34번도 P라고 하는 게 명확하니까 이 P를 수직선에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P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즉 요 흰색 부분이 P인 거야. 이거죠. 이 P고 Q는 X가 A 이상인 거래요. R을 구했더니 X가 B 이상인 거래요. 얘가 P인 거고요. 됐죠? 자, 1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1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우리 얘를
화살표를 그려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필요 조건이면은 이 주어가 뭐다? P를 흘리는 거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Q가 P를 흘리려면 Q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럼 화살을 맞는다는 얘기는 집합관계는 Q가 아픈 거니까 Q가 아프려면 이렇게 생겨야지만 Q가 더 아픈 상황이 된다라고 했었고, 결국에 X가 A 이상인 거가 걔가 이 흰색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럼 A는 어때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지만 X가 A 이상이다가 걔가 흰색 부분을 포함하는 거였다. 이거였죠. 그러려면 따라서 A는 어떻다는 얘기야?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어떻다? 작다니 작거나 같다니. 포함하려면 여기도 등호가 있고요. 여기도 등호가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도 포함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A들 중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똑같이 화살을 그려주면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뭐야? 화살이 R이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R이 화살을 출발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P가 아픈 거니까 집합관계는 이렇게 돼야지만 P가 아팠죠. 그러면 이제는 요 R은, 즉 얘가 흰색에 포함돼야 돼. 그럼 포함되려면 X는 P 이상이다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포함되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B는 어때야 되는 거야? 4보다는 더 등호 둘 다 있으니까 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우린 이 문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많이 풀어봤을 거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호를 주의하자는 얘기죠. 등호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등호 관계만 좀 주의해주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36번. 다시 한번 이론의 별표치입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는요, 36번은 반드시 정독하세요. 우리가 보통 집합과 명제는 되게 쉬운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합할 때도 되게 쉬웠잖아. 명제도 되게 쉽다고요. 집합, 명제 둘 다 되게 쉬운 단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 킬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집합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집합에서는 배수, 약수, 소수 집합에서 나오죠. 물론 멱집합도 굉장히 어려운데 멱집합은 한영이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멱집합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랑 친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멱집합 나와요? 라고 물어보세요. 해주셨는데 첫 교시 나온대? 아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좀 약간 해주셨어요. 수업 때? 딱 수업 때? 네.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멱집합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킬러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명제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오니?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단 말이야. 명제는 굉장히 쉬운데 그나마 여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틀릴 부분은 사실 여기인 거야. 여기서 틀린다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랑 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이 후반부에 이 두 개는 진짜 토할 정도로 많이 연습을 시킬 거야. 중요하다고. 따라서 이 36번 이론은 확실하게 보시고요. 특히 36번의 제일 끝에 있는 그 16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그 부분 있죠? 그냥 아예 외우세요. 아예 외웁니다. 됐니? 우린 모든보다 어떤이 훨씬 더 어렵죠? 어렵지. 얘가 훨씬 더 어렵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x에 대해 p가 참이다. 뭔 말입니까? 어떤 x에 대해 p가 참이다. 뭔 말이죠? 우리가 집합으로 말한다면 p가 뭔 말이야? p가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야? p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은 뭐랑 같은 말이니? 어떤과 똑같은 말은 적어도 하나예요. 어떤은 적어도 하나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공집합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라는 얘기는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 q가 참이다. 뭔 말이죠?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래요. 뭔 말이에요? 얘나야, 뭔 말이야? 아니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래.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어떤이 참이라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야.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니?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P랑 Q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풀 때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이 참이 되는 명제는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냥 어떤 P가 참이다. P를 만족하는 어떤 놈에 대해서 Q가 참이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공집합은 아니다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게 17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이죠. 보충학습에.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전부 다 정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부교재에 나온 문제는 되게 쉬워요. 37번 별로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넘어갈게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어제 수업하다가도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 있지. 할 게 없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안 할게요 그냥. 안 할게요. 43번. 등호주의라고 적어주세요. 등호주의. 등호주. 우리가 제발 어떤 부등식과 관련된 포함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 경계값 자체가
경계값 자체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세요. 등호 값에 대해서는. 자, 43번인데 첫 번째 1번 OX10. 자, 이것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우린 앞에 것을 P라고 하고 뒤에 것을 Q라고 한다면, 자, 화살표를 그어주면 뭐야? 충분 조건이니까 이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당연히 뭘 해야 돼?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근데 항상 나타낼 때는 뭐를 먼저 쓰는 거라고요? 명확한 걸 먼저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부터 10까지 포함했으니까 이렇게 색칠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가 X가 A 이상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아, 얘는 이렇게 돼야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구나, 요 얘기잖아요. 따라서 A는 어때야 되는 거야? 5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데, 여기도 색칠돼 있으면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좀 주의를 해서 나중에 정답 쓸 때 다 쓰고 나서 이 등호 잘못 써서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내신형 교재는 아니잖아요. 내신형 교재가 아니니까 문제들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내신 문제는 지저분하게 나온다고요. 분명히 실수를 유발하게끔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문제 내겠어요? 이렇게 냈다고요. 얘를 만족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등호를 없앨 거라고. 그 다음에 걔를 만족하는 자연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막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등호가 없으면 여기는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멍이 뚫리려면 A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이제는 5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걔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4, 4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아이들이 실수하게끔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마지막에 꼭 등호가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게 생각하는 얘기죠.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째 문제. 절대값 x가 k 이하래요. 근데 그거가 마이너스 12 x 5. 자, 이것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똑같이 이것처럼 표현해주면 얘를 p, 얘를 q라고 한다면 뭐야? p를 흘리고 있어야 되잖아. 얘가 p를 흘리려면 화살이 이제는 얘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집합관계는 얘가 아픈 거니까 아프려면 이렇게 돼야지만 얘가 아픈 거잖아요. 수직선이야 항상 명확한 거를 쓴다였죠. 아, 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죠. 구멍 뚫어서 마이너스 12부터 5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놈이 얘를 포함하려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색칠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려면 k는요 최소 얼마인 거야? k가 1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k가 12면 되는 거죠. k가 12가 돼도
색칠돼 있고 색칠 안 돼 있으니까 K가 10이어도 노란색이 흰색을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K는 12 이상이 돼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그러한 K가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죠. K가 12가 돼요. 그렇죠? 자, 겠니? 어제 수업을 해봤을 때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수업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 직접 풀게끔 시켰어요. 일단 시간 줄 테니까 너희들 풀어봐라. 그리고 채점 후에 틀린 거를 내가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어제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야. 애들 다 풀었어. 틀렸대. 아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주고 있었다. 한 10초 동안 딱 하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알았어요 예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실수한 거잖아. 그치? 그 실수를 한 건데 마치 문제 풀 때는 그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다가 채점하고 다 잡아낸 거라고. 여기는 원래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불구하고 실수가 많다고요. 그 많은 실수의 대부분은 바로 이놈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분명히 다 알 거야. 근데 채점하고 나서 틀린 걸 가지고 고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채점하기 전에 실수를 안 해야 돼. 정말 내가 간곡히 부탁할게요. 제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전화했을 때 선생님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제발 좀 처음부터 문제 풀 때 실수 안 하도록 좀 주의합니다.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해도 실수하겠죠? 안 해야 돼요. 아무튼 그 증명 문제들 있잖아요. 귀류법, 그 다음에 대운을 이용한 증명은 반드시 합니다. 수업 때 하진 않지만 하시고 나중에 박스 문제 따로 줄게요. 합니다. 그럼 명제 끝났네. 아니요, 명제가 끝났어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갈게요. 절대부등식은 좀 이제 어려워요. 아니에요. 자, 절대부등식 합시다. 절대부등식 51번이에요. 아, 51번에 절대부등식. 우리는 절대부등식에서 외워야 되는 식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 하나는 코시 슈바르츠인데 산술기하는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기본 공식은 이거였지.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더라 2루트 AB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는데 자 이거 언제 씁니까? 여기 물어봤어요. 언제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상황이었거든. 첫 번째 합이 일정하거나 두 번째 곱이 일정하거나 세 번째 역수 관계에 있을 때 쓴다. 우리 그때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썼죠. 그쵸? 자 이거였는데 역수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대체 A랑 B랑 같을 때 등호라고 했는데 그럼 이 A랑 B랑 같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도대체 등호관계란 뭘까요? A랑 B랑 같다가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이니?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요. 그럼 그 A랑 그 B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A랑 B가 이 A랑 이 B인 거니? 아니면 이 A랑 이 B인 거니? 기억나죠? 뭐라고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 거라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등호라는 것은 뭐야? 합으로 이루어진 두 덩어리가 같을 때였다. 두 덩어리가 같을 때였다. 합으로 이루어진 얘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등호 관계였어요. 자, 거기 포인트 2죠. 포인트 2 등호 관계란 데다가 적습니다. 뭐 합으로 이루어진 두 덩어리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합으로 이루어진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이게 등호 관계였어. 그 다음에 역수관계는 누구 기준이었어? 분모 기준이었어요. 분모 기준. 거기 포인트 1에다가 역수관계란에 뭐라고 쓰니? 분모 기준이다 라고 적습니다. 분모 기준. 이거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예시문 53번, 54번, 55번을 풀 건데 53번 예시문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괄호 곱하기 괄호 꼴로 주어진 식은 있어. 괄호 곱하기 괄호 꼴의 산술 기하 평균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전개 후 산술 기하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야. 그런데 아래에 있는 예시문 다음 형태를 변형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2x 플러스 y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2z분의 1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 살짝 변형해줘야 돼. 어떻게 변형할지 눈에 보이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그쵸 쪼개는 거죠. 2로 나누고요. 다시 2를 곱해주면 2x, 2y, 2z인데 걔를 2x 플러스 y 더하기 y 플러스 2z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a분의 1이고 b분의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뭐야? 전개하고 나서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 됐었다고. 그래서 괄호 곱하기 괄호꼴은 전개 후 산술 기하를 쓰는 건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개 후 산기하. 하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잠시 얘기를 합시다. 좀 후에. 54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2y가 6이래요. 그런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우린 이 문제 봤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산술기하 문제예요. 어떻게 풀지 눈에 보이니? 두 개를 곱한다죠. 얘랑 얘를 서로 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데? 이 형태가 되거든요. 자, 두 개를 곱하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죠. 얘는 전개 후 산기라고요. 전개해주면 2 y분의 x x분의 4y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상수가 2 더하기 2 4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x분의 4y죠. 자, 그랬더니만 얘가 역수관계니까 크거나 같다. 4 플러스 2 루트 2개 곱한 거 4
그러니까 8. 자, 최소값 8인가요? 아니죠.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곱한 거에 최소값을 구한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의 최소값이었잖아. 즉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가 6이잖아요. 요게 6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이 식을 요 값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형태. 자, 다음 식을 변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번에 1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자, 식 변형해야 돼.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이 식은 역수관계인 게 맞아요? 맞아요. 역수관계 얘기할 때는 어떤 상수를 곱한 것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두 식을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진다면 역수관계라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얘랑 얘는 역수관계냐 라고 보진 않아요. 왜? 얘랑 얘랑 곱한다 하더라도 미지수가 사라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를 역수관계로 바꾸려면 역수관계는 누가 기준인 거다? 분모 기준인 거잖아요. 뭔 말이야? 분모가 x 빼기 10이면 앞에도 x 빼기 1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0 더하기 x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0으로 바꿔서 이걸 가지고 산기를 쓰겠다는 얘기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3x 더하기 x 빼기 2분의 3의 최소를 구하려면 분모에 x 빼기 2가 있으니까 앞에도 x 마이너스 2를 써야 된다. 그러면 식이 같아지려면 6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역수관계가 되는 거잖아. 자, 산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우리 문제들을 풀 수는 있어. 코시 슈바르츠까지만 이론 얘기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문제는 직접 필기시킬 거거든요. 풀 시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67번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밖에 없고요. 나오면 아이들 대부분 많이 틀려요. 기본 공식은 이거였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었고, 이거 언제 썼었죠? 언제 썼지? 2차식의 합의꼴과 뭐죠? 2차식의 합의꼴, 2차식의 합의꼴과 1차식의 합의꼴, 1차식의 합의꼴이 주어진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등호 관계는요. 즉 최대 최소는 언제 주어졌어요? 최대 최소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 했었고, 등호 관계가 주어진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되지만 최소값이 되는 또는 최대값이 되는 xy를 구하시오란 말이 나오면 아이들 보통 많이 틀리니까 등호 관계까지 꼭 알아둡니다. 그런데요, 이 코시 슈바르츠는 문제 풀 때 항상 이 공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된다였어. 근데 이건 좀 어렵다고요.
막상 문제 나오면 좀 아마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몇몇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여기 그 문제 한 6, 7개 되니까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어갈게요. 응용 문제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단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를 써야 되는 문제에서 단위를 빼먹지 않도록 약간 좀 돌다 보니까 단위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뭐 파이 안 쓰신 분도 있고 킬로미터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렇던데 단위는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관식에서 괜히 다 풀고 오답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실수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위 안 써서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별표처럼 보고 다시 그거에다가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실생활 응용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좀 문제가 안 풀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좀 그러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면 이 소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번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같이 좀 껴 있습니다. 62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있잖아. 우리 아까 괄호 곱하기 괄호는 보통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개해서 푸신 분들은 망하죠. 얘는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 안 되는 경우랑 전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을 구분을 좀 해보면 56-2번을 잠깐 볼게요. 56-2번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얘는 전개를 해야 돼요. 왜냐? 이걸 전개해봐요. 첫 번째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4 이거는 1이니까 5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플러스 얘는 4a 제곱이고 이거는 a 제곱분의 1이잖아요. 전개해주면 그럼 얘가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5는 그대로 써주고 얘가 2 루트 2개 곱해주면 4 이렇게 돼서 최소값은 9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개를 하지 않는다면 전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는 역수관계니까요 선생님. 이건 역수관계니까 얘는 최소 얼마야? 2 루트 AB 해버리면 얘는 최소 4가 나온단 말이야. 얘는 최소 2가 나온단 말이야. 2 루트 AB 해버리면 그러니까 최소값은 8입니다. 얘랑 얘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정답인 거야? 위에 게 정답인 거라고. 아래 거는 잘못 푼 거예요. 왜 잘못 푼 거죠? 왜 잘못 푼 거지? 이거 산술기하 따로따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등호 관계 때문이라고. 여기서 최소가 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산술기하에서의 최대 최소는 언제다? 합으로 이루어진 얘랑 얘랑 같을 때야. 그럼 얘가 4가 될 때는 4a가 a분의 1과 같을 때인데 얘가 또 2가 될 때는 또 a분의 1이 a랑 같을 때야. 그럼 a분의 1이 4a랑도 같고 a랑도 같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개해 주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전개해 버리는 순간 너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개하지 않고 그냥 산기를 써도 얘는 등호 관계에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각 산술기하를 써버리는 거야. 됐니?
얘는 전개하지 않고 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인 거야? 드모 관계 때문에 얘는 전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드모 관계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린 56-2번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 전개하지 않고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드모 관계에 모순이 생긴다 라고 써놓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전개하지 않고 산술기하를 쓴다 하더라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써놓으세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자. 최소가 될 때가 언제라고요? 합으로 이루어진 얘랑 같을 때가 최소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최소가 될 때는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은 결국 A, B가 1이란 얘기죠. 아, A 곱하기 B가 1일 때가 최소인 거고, 또 얘랑 같을 때는 B, C가 4란 얘기죠. 그리고 C, A가 9란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A, B, C는 존재한다고요. 그런 A, B, C는 존재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A, B, C를 구하는 문제를 내가 데일리 테스트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따가 한번 테스트하고 고민 좀 해봅니다. 자, 이런 A, B, C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아, 얘는 결국 뭐야?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2개 곱하면 B분의 A 곱하기 2 루트 2개 곱하면 C분의 4B 2 루트 2개 곱하면 A분의 9C가 돼서 A 날라가고 B 날라가고 C 날라가니까 상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1, 4, 9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 이거에 대한 덧셈의 문제였죠. 됐지? 아, 63번은 혹시 질문 있으면 개인 질문 받을 거고요. 64번도 개인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다면. 65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마 65번에 정답 9파이 대부분 구한 것 같아요. 근데 9라고 쓰신 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단위 주의하라고. 제발 좀 단위 주의하라고. 9라고 쓰신 분들. 자, 9파이가 정답이었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중간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 이거 지금 뭐였냐면,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반원에서 요 원 두 개를 뺀 거였어.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이 원의 반지름을 x, 이 원의 반지름을 y라고 한다면, 그러면 x 플러스 y는 6이죠. x 플러스 y는 6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넓이는 요 반원 넓이 18파이에서 요거 두 개를 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 정리해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야. 2분의 파이 곱하기 36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까지는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자, 그런데 이거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값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냥 2차 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세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산기 쓰신 분, 그래요. 자, 2차 함수 이용하신 분, 두 분. 자, 코시 슈바르츠 이용하신 분, 네, 한 분, 네. 자, 그래서 셋 다 가능하다고. 셋 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 가지 다 이용해서 복습할 때 해봅니다. 복습하실 때 얘 다 이용해서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생각은 드니 그것은 합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는 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기 쓸 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얘기했죠?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가 언제라고요? 합으로 이루어진 두 덩어리가 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합으로 이루어진 얘랑 얘랑 값이 같을 때는 둘 다 3인 거야. x랑 y 둘 다 3 대입해주면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내가 산술기하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풀 것 같아. 어차피 산술기하 쓰는 거 안다면 x랑 y에 둘 다 그냥 3을 대입할 것 같아. 그치? 왜? 최대 최소는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검산하면서 완벽한 식으로 풀어서 맞는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값 같을 때를 정답 찍어놓고 보기에 있으면 일단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하자는 얘기죠. 2차함수를 푼다는 얘기는 뭐야? y 대신에 6-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x에 대한 2차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2차식의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그게 요걸 이용한 거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니? 언제 쓴다고 했어요? 2차식의 합의꼴과 1차식의 합의꼴이 있을 때의 최대 최소는 코시 슈바르츠로 풀 수 있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 복습할 때 세 가지 이용해서 전부 다 풀어봅니다.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전부 다 가능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써놓으시고 복습해보세요. 70번 문제. 우리 여기서 변수로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다 보니까 얘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길이의 합이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미지수 놓기보다는 그냥 얘 전체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는 게 낫겠지. 그러면 이 모서리의 길이는 x가 2개, y가 4개인 거죠. y 5개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우린 얘의 모서리 길이니까 y는 4개인 거야. 얘랑 얘가 서로 맞붙는 거잖아. 그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2x 플러스 y에 2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죠? 최소인가 최대인가? 2x 플러스 y의 뭐야 이 문제가? 그거의 내가 지금 70번을 보고 있구나. 자, 어쩐지.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잖아. 최대값. 70번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갔어. 70번이야. 자,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런데 뭘 알고 있어요? 피타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다? 20이다.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문제니? 70번은 그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왜요? 2차식의 합의꼴이 있는 상황에서 1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코시 슈바르츠예요. 코시 슈바르츠는 항상 기본 공식 쓰고 문제 풀면 되니까 기본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에다가 끼워 맞추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기했죠. 여기가 20인 거구나. 그 다음에 1차식이 1차식이란 얘기는 a가 2고 b가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에 2를 넣고 B에 4를 넣는 거야. 그 말은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 더하기 4, 20이네요. 그러면 400이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4y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그거의 최대값 구할 수 있더라가 된 거죠. 봤더니 2차 식의 합의꼴, 1차 식의 합의꼴 최대 최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얘는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70번 문제였습니다. 66번. 솔직히 문제를 보면서 나 이게 도대체 뭐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넘어가신 분 있을 거야. 문제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좀 있어야지만 좀 실수하지 않을 만한 문제인데 사실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100cm인가요? 이 100cm가 결국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cm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접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수로를 만든 거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모양의 수로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는다면 결국 얘를 쫙 펼친 모양이 10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걸 쫙 펼쳐버리면 x가 2개, y가 4개 더하기 4인 거야. 즉 2x 더하기 4y에다가 4를 더한 게 10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를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2y가 96을 2로 나눴으니까 48이란 얘기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뭘 구하는 거야? 이 넓이니까 이 xy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산술기하죠. 합이 일정한데 합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는 산기라고 했어요. 물론 이 자체를 산기를 써도 괜찮아. 아니면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으면 산기인 거 알았으면 덧셈으로 연결된 얘랑 값이 같을 때가 정답이라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48이라는 얘기는 각각 24, 2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x에는 24를 대입하고 요 y에는 2y가 24니까 1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4 곱하기 12가 정답입니다. (71번) 회사에서 서울 근처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서울 근처에 사용료가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미지수 x라고 할게요.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그럼 거리를 미지수로 두면 토지 사용료가 거리에 반비례한대요. 식 어떻게 세웠어? 사용료는 반비례식이니까 x분의 k다 라고 우리가 식 세웠던 거는 이미 초딩 때부터 했던 거야. 그쵸? 운반비는 거리에 정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운반비는 x에 정비례한다 kx란 얘기인데 근데 이 비례상수는 서로 같지 않을 테니까 얘를 k1, k2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자 이제 서울에서 10km 떨어졌더니만 x가 10이었더니 사용료가 250만 원이었다. 뭐야? x에다가 10을 집어넣은 10분의 k1이 250만 원이었다는 얘기니까 k1은 2,500인 거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km 떨어진 사용료가 250만 원이다. 그러니까 x에 10을 집어넣었더니 10k2가 되고요.
그거가 사용료가 얼마래요? 운반비가 40만 원이래요. 운반비가 40만 원이다. K2는 사란 얘기네요. 그러면 사용료, 토지 사용료와 운반비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더한 거잖아. 두 개를 더한 건데 K1, K2 구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은 X분의 2500 플러스 4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근데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거리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러면 언제가 최소라고요? 얘랑 값이 같을 때가 최소라고요. 그러니까 산술계로부터 최소값을 구하지 말고 최소가 되는 상황은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였으니까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결국 x 곱하고 4로 나눠주면 x제곱이 이꼴 4분의 2500, 즉 2분의 50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25km 단위 쓰셔야 됩니다. 25라고 쓰시면 틀려요. 그래서 25km라고 써야 됩니다. 자꾸 단위 빼먹지 마세요. 72번. 72번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림만 봤을 때 얘는 무엇이다. 얘는 코시 슈바르츠다 라는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이거 그림 보자마자 그냥 거의 1초 이내에 코시 슈바르츠가 떠올라요. 왜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온 도형 중에서의 기초 도형이야.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온 도형이야. 얘는 코시 슈바르츠야. 얘는 보자마자 코시 슈바르츠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물론 높이가 1이니까 길이 구할 수 있지만 그냥 길이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한 변의 길이를. 그 한 변의 길이를 m이라고 두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결국 이 전체 넓이는 이러한 삼각형 3개의 조각을 더한 거랑 같거든요.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m 곱하기 높이 1인데 그럼 그 넓이가 이꼴 이 넓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a 마찬가지로 2분의 1 mp m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그러면 1차식의 합의 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차식 합의 최소에 대한 문제니까 뭐라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 공식 쓰고 나서 끼워 맞춰주면 정답 구할 수 있었다죠. 또 기본 공식 a 더하기 b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by cz의 제곱인데 얘가 얘고요. 얘가 1차식이니까 얘란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는 xyz 제곱이 어디 있어? 그럼 xyz가 둘 다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 곱하기 xyz가 1, 1, 1인 거니까 곱하기 3은 크거나 같더라. 얘가 1이었잖아. 1의 제곱이다. 최소값은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었네. 여기 지금 활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아마 활용에서 좀 약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약하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아마 명제까지는 되게 쉬운데 절대부등식에서 막히시는 분들 꽤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 특히 활용 문제는 그냥 많이 풀고 문제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거. 게다가 문제 섞여 나오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 호시 슈바르츠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찍으세요. 어떻게? 합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반으로 쪼개서 같은 값 집어넣어서 그냥 값 구하세요. 거의 다 정답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자, 뒤에 거 수능 킬러 어렵습니다. 풀보시겠습니다. 자, 10문제고요. 어려워요. 우리 아까 명제는 쉬웠지만 여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 10문제고요. 시간은 30분 정도 30분 줄게요. 그래서 풀고 나서 쉬고 그 다음 프린트 갈게요. 73번부터 82번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네, 갔다 오세요. 자, 프린트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청만 하고. 얘들아, 이제 그만. 그만. 자, 다 똑바로 하고 핸드폰 내려놓고. 자세히 똑바로. 몸을 똑바로 하시죠. 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네.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여기 집합이랑 명제들은요,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그나마 워낙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함수는 좀 약간 다운시켜도 괜찮은데 집합이랑 명제는 계속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몇 개 없어. 시중에 나온 문제가 몇 개 없고 이게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10문제 충분히 도전해보시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10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얘보다 훨씬 쉬워. 기출문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모의고사에서는 더 이상 얘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집합은 충분히 해봤잖아. 그치? 집합은 충분했잖아. 명제도 도전을 좀 해보자고요. 73번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했던 문제들 중에서 얘는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태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은 잘 보면 하나는 명확했어. 그치? 근데 다른 거는 둘 다 미지수가 아니라 하나만 미지수였고 하나는 상수인 그 상황이었는데 얘는 얘랑 얘가 둘 다 미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조금 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그 상황이었고 P랑 Q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하나밖에 없었대. 자, 둘 다 인수분해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이 나타내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 했니? 명확한 거를 먼저 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P는 -2랑 3까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썼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P랑 Q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은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이 Q는 뭐니?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놈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 문제죠. 자,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야? X가 2A-2일 때랑 A 빼기 4일 때인데 문제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황을 3개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2A-2보다 A 빼기 4가 더 크다 하면 두 번째 2A 빼기 2가
a 빼기 4보다 크다면 세 번째 두 값이 같다면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왜냐면 얘 뭐라고요? 0 이상인 거니까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인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뭔 말이니? 넘기고 넘겨주면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실제로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은요. x,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x 플러스 6의 제곱이 돼요. 그럼 그게 0 이상이란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얘는 실수 전체거든. 그러면 실수 전체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다라는 것에는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요건 아닌 거죠. 탈락이죠. 실체주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넘기고 넘겨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데 이렇게 되면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값이니까 큰 값보다 뭐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값이 2a-2인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값 a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거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a가 만약에 0이면 a가 0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 0이면 마사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얘는 그럼 뭐야? 넘기고 넘겨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일단 더 작은 값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제는 2a-2보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 빼기 4 이렇게 되는 건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그냥 한번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요. a가 마3이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랑 마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면은 이 값은 그러니까 이쪽 범위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얼마? 헷갈려. a에다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데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하는 값인 그냥 마이너스 1 정도를 대입해보고 얘를 만족하는 값인 마3 정도를 대입을 해봤다고 생각하자. 다시 한번. 자, a에다가 마3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마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결국 이쪽이랑 이쪽이 돼서 걔랑 얘를 만족하는 거 역시 4개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얘도 탈락이에요. 이해돼요? 얘를 만족하는 A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항상 요 놈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4개가 다 돼버린다고. 오직 하나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걔가 실제 만족하는 정수가 딱 하나가 되려면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첫 번째, 이쪽 부분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딱 하나가 되는 경우. 그럼 어찌 돼야 되니? a 빼기 4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있어야지만
그럼 걔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수가 딱 하나겠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a 빼기 4가 어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는 a 빼기 4가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 사이에 있으면 만족하는 게 이거 하나가 된다고요. 아니면 얘가 이쪽에 걸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역시 이 부분과 흰색 부분 만족하는 거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a 빼기 2가 1보다는 더 크고 등호 주의해야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그 얘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얘를 만족하는 정수 A랑 얘를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하면 그 A 값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어요. 자, 아마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들어도 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한 3년 정도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3월달에 나왔던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21번 문제였어요.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고 그때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냥 찍어서 풀었던 그러한 킬러 문제 중 하나였어.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74번 전체 집합이 1, 2, 3, 4였고요. A는 이거였죠. 그런데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야. 그런데 B는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야. 우린 이렇게 얘기했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집합 A는 간단하죠. 전체 집합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게 뭔데요? 0에서 3 사이가 B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은 집합 뭐가 있는 거니? 1, 2를 갖고 있으면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죠. 또는 A가 1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도 항상 만족하는 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A가 2가 돼도 항상 만족하는 거잖아.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 A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저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B의 개수라고요. 근데 얘는 집합 A가 어떤 놈이 되냐에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수월상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집합 B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 N을 생각한다면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뭐죠?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경우 집합 A가 1이면 집합 B는 어떤 집합인 거니? 집합 B에는 적어도 하나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다?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8개인 거죠.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다음과 같으면 집합 B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얘도 8개죠. 2의 세제곱. 그런데 첫 번째 거를 해석 잘해야 되죠. 집합 A가 1이면
집합 B는요. 어떤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라는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을 말한다고. 어떤과 똑같은 말은 뭐야? 적어도 하나야. 모든과 똑같은 말은 임의 의정. 임의의 X는 항상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과 같은 말은 적어도 하나랑 같은 말이라고요. 적어도 하나. 그러면 집합 B에 있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1,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가 보통 적어도일 때 어떻게 푼다야? 전체에서 반대경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A가 1, 2가 되면 B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즉 3, 4, 5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뺀 거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선생님 얘도 그렇게 풀면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1을 포함했다는 얘기를 1을 무조건 포함한다는 같은 얘기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 집합인 2의 4제곱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2의 세제곱을 뺀 거다. 그렇게 써도 무방해요. 하지만 요 1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 12, 8, 8 더하니까 28이 정답이었네요. 75번. 역시 어떤 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네, 요거죠. 이거를 P라고 하고요. 얘를 Q라고 한다면,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다. 였잖아. 이거 아까 뭐라고요?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 Q가 참이라는 얘기는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했죠. 기억나요? P를 만족시키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로 해석하라고 했어. 그런데 우린 명확한 거를 먼저 쓰자고 했으니까 Q가 명확하잖아요. 따라서 수직선에 0부터 2까지를 먼저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얘는요 요 구간의 길이가 2예요. 근데 얘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그 구간의 길이가 4예요. 그러니까 요게 길이가 더 긴 거야. 근데 길이가 더 긴 그놈이 이놈과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있으려면 얘가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즉 여기가 K 빼기 1이고 여기가 K 더하기 3이면 그러면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게 된다고. 그럼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요게 더 사실 긴 거니까 그럼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교집합이 있게끔 되려면 딱 이렇게 되는 것부터 이렇게 되는 것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어떤 상황인 거야? K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부터 여기까지 가능한 거잖아. 뭐야? K 빼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집합이 있도록 얘를 명확하지 않은 거를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면 바로 이 상황부터 이 상황까지 되는 거 아니냐. 그 상황을 식으로 써주면 이 상황, 즉 K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교집합이 있는 거니까 거기부터 어디까지? K 빼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까지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K 범위를 구하면 K가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참이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참이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P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Q가 참이다.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했죠. 77번. 한 두 문제는 건너뛸 거예요. 그 두 문제는 그나마 10개 중에 그나마 좀 쉬운 거 두 개는 건너뛸 거고 그 두 개는 개인적 질문을 받을게요. 칠판이 좁아서 두 개를 건너뛰었어요. 77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인데 P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체 집합에 속하는 얘를 써야 되는 거니까 P는 요 안에 있는 얘를 만족하는 거 1, 2, 3, 4점.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Q, R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Q는 뭐죠? 집합이잖아요. R은 뭐죠?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집합관계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니?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건 뭔 말이야?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다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명제가 두 개가 있으면 보통 3단 논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명제가 두 개가 있으면 가장 많이 겹치는 것을 센터로 잡고 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P가 많이 겹치니까 얘를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죠. 즉 대우를 생각해야죠. 그럼 not P가 R이란 얘기는 이거의 대우 뭐야? not R은 P이다니까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집합에서의 순서쌍은요 항상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집합에서의 순서쌍은 집합에서의 순서쌍은 뭐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가 Q에 포함되잖아요. P가 Q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잖아. 우린 R을 그리는 게 아니죠. R의 여집합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끝난 거죠. 1, 2, 3, 4잖아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1은 P에 속해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다. 2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다. 여기 아니면 여기. 3도 두 가지고 4도 두 가지죠. 그러니까 1, 2, 3, 4를 넣는 경우는 2의 4제곱만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5, 6, 7, 8도 5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5, 6, 7, 8도 또 두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 2의 4제곱을 다시 곱한 2의 8제곱이 여기에 1부터 8까지를 집어넣는 전체 경우수라고요. 자, 집합에서의 순서쌍 개수 구할 때 항상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각각의 원소들을 넣을 수 있는 경우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거 우리 연습 좀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78번. 왠지 느낌이 집에 가고 싶다고? 아니야? 자, 왠지 느낌이 산술 기하일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일단 이거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개해보는 거예요. 얘를. 자, 괄호 곱하기 괄호꼴이잖아. 일단 전개해보자고요. 자, 얘를 전개했더니 이꼴 xy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있잖아. y로 묶어주면
y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플러스 2x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뭐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모 대신에 x분의 32를 쓸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x분의 32랑 같은 거야 얘가. 더하기 2x예요. 산술기하 써주면 되네요. 나도 처음에 이 문제 볼 때 좀 황당했어요.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만들 수 있었구나. 나도 처음 볼 때 참 산술기하를 이렇게 꼬아서 식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기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이렇게 전개해주고 이렇게 딱 아구가 맞도록 참 만들었어. 참 문제를 잘 만들었어. 그냥 그런 문제야. 상상이 잘 안 됐던, 근데 해봤더니 되는, 좀 특이했던 문제고요. 79번. 79번. 우리가 원소 합에 대한 문제는 원소 개수 구하는 그 식을 이용해서 푼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소 합에 대한 문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식 S A 합 B는 SA 더하기 SB 마이너스 SA 교 B에다가 대입하자였다. 우리 집합에서 원소 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식에 집어넣자였고요. 그럼 똑같이 이 식에 집어넣었더니 SA 합 B는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얼마니? 45점? 그럼 넣었어요. 45는 이꼴 SA 더하기 SB 마이너스 교집합 7. 그럼 넘겨주면은 52잖아요. 뭐가? SA 더하기 SB가 이꼴 52가 되잖아. 그럴 때 고백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라고요? 산수 기하 평균이 생각난다고요. 근데 산수 기하는 언제가 정답인 거야? 얘랑 얘랑 값이 같을 때가 정답이야.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52를 둘이 반띵한 거죠. 얼마야? 26이네요. 자, 문제는요, 26이 가능하나요?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합이 26이 되도록 만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만들어 봤니? 아니요. 만들어 봐야 돼요. 진짜로 만들어 봐야 된다고. 만들어 봐서 얘가 26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보통 쓰는 산술 기하는, 이런 산술 기하는 당연히 얘랑 값이 같아지는 건 가능하잖아. 왜? x가 실수니까. x가 실수니까 x가 0.5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근데 얘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가지고 만든 거야. 그 수를 가지고 집합 A랑 집합 B에다가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산술기하가 된다면 둘이 같을 때가 정답인 건 맞지만 둘이 같은 값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봐. 이게 했더니 이게 52가 아니고 51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51이라고 해서 그럼 둘이 51을 반으로 나눠가지는 건 불가능하잖아. 왜?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둘이 같아지진 않지만 같아지는 값이랑 가장 가까울 때가 최대인 거예요. 어쨌든 얘는 둘이 반띵이 될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됐으면 26 곱하기 26이 정답일 거야. 이해됐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음.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되는 거죠. 26 나오면. 그러니까 어쨌든 26을 만들 수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80번. 80번. 우리가 시간 속도 거리에 대한 문제는요. 이거죠. 시간 속도 거리 문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 대한 식을 써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여기서 속력은 지금 V거든요. 그럼 거리가 얼마냐? 이게 뭔데요? 제동거리잖아요. 이게 차간거리잖아요. 차랑 차 사이 거리라고. 그러면 그러한 차가 X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자동차가 X대가 있다. 왜? 구하는 게 몇 대가 있느냐를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걔를 미지수로 놨다면 그러면 거리는 얼마니? 차간 거리가 이만큼인데 그러한 차가 X대가 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한 게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써주면 시간은 얼마야? 60초죠. 시간. 그럼 60초는 이꼴 속도 V분의 거리는 여기다가 X를 곱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러면 이거 V로 나눠주면은 이꼴 20분의 1 V. 요거 먼저 쓸게요. 더하기 V분의 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자, X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면 되는 거죠. 요거 최소 어떻게 푸는 거야? 산술 기하잖아. 그 산술 기하로부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최소값이랑 X를 곱한 게 60이 되는 그런 최대 X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네. 그럼 식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해석이 어려운 거죠. 82번.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킬러 문제에서 많이 보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보조선 하나만 그었으면 편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문제에다가 이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이 보조선을 그어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82번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PM분의 PM 요거죠?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야? PM분의 AB PM분의 AB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전체 넓이 구할 수 있니? 이 넓이? 혹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보통 치마를 좀 약간 하시는 분들은 했을 텐데 그러면 자 요게 30도면 이렇게 수선을 그어. 수선을 그으면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가 30도고 이건 수직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길이 B 90도랑 마주보는 게 3이면 30이랑 마주보는 요 길이 얼마니? 2분의 3이죠. 맞죠? 1대 2인 건 알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3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요 삼각형이니까 밑변 2 곱하기 높이 2분의 3 이렇게 돼서 넓이는 2분의 3인데 그 넓이가 내가 이렇게 쪼개버리면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요 삼각형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 이렇게 되잖아요.
두 삼각형을 더한 거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전 삼각형이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오잖아요. 요 식. 그럼 이 식을 알고 있어. 그럴 때 이거에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뭐 할 거야?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그치? 두 개를 곱해서 전개후 산술기하였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전개후 산술기하였죠. 그걸 아까 풀었으니까. 물론 주의할 것은 나중에 얘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2분의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킬러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일단 지우진 않을게요. 어려운 문제인데 난 지금 약간 좀 빠르게 그냥 여러 번 한번 풀어봤으니까 빠르게 한번 얘기를 좀 해준 거고요. 아마 끝까지 풀다 보면 또 중간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돼요. 오늘 되게 많이 풀었다, 그치? 데일리는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금요. 지금 자율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질문하시고 가면 돼요. 리스트 내면서. 자율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 지금 안 한다고요. 시간 재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면 안 돼. 뒤에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럼